이륙 준비. 온갖 종류의 첨단 비행기들이 21세기 하늘을 수놓고 있다. 스타워즈에서 튀어나온 듯한 전투기에서부터 전투기를 방불케 하는 초음속 폭격기, 지상을 감시하는 미니 비행기, 개인용 항공기, 산불을 진화하는 전보 제트기까지 현대 문명 놀라운 이야기, 최첨단 항공 기술. 텍사스 포트워스에 위치한 록히드 마틴사의 4번 경납고. 미래 공중전의 주역이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날렵한 몸매의 F-35A는 F-35 라이트닝2의 변종으로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첨단 전투기다. F-35A의 최대 탑재 중량은 30.8톤, 날개폭 10.7m, 최대 비행 속력은 초음속기의 명성에 걸맞는 마하 1.6이다. LA에서 뉴욕까지를 약 2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다. 이 초음속기에 힘을 주는 근육은 전투기 역사상 가장 큰 싱글 터보팬 플랫 앤 피트니 F-135 엔진이다. Back here at the aft end of the airplane, we have the propulsion system. It's a single-engine aircraft, one of the largest engines in a tactical fighter. This particular engine has 40,000 pounds of thrust. Essentially, in a 50,000-pound class aircraft, it's going to be a pretty snappy performer. F-135의 힘을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자면 7,000마력의 드래글레이스 자동차 6대를 합친 것, 혹은 500마력 엔진의 더블 트레일러 트럭 80대와 맞먹는다. 라이트닝2는 또 페라리와 같은 제연소 장치 성능을 보여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배기관 혹은 폭발 추진력에 연료를 더하는 시스템이다. The afterburner, unlike previous engines where they stage through various levels of thrust, it's one smooth acceleration. It's just an incredible amount of thrust. It's an incredible rush to put it in the upper left-hand corner and pull back on the stick and let it go. F-135 엔진의 힘도 대단한 것이지만 더욱 뛰어난 건 이 군용기의 두뇌다. 내장 컴퓨터 프로세서가 1초에 1조 번 이상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Key feature of the F-35 Lightning II is the integrated sensor suite. Starts up front here. An active electronically steered array radar able to simultaneously track air-to-air and air-to-ground threats and engage them. As we move back a little bit, in this bay here will be an electro-optical sensor able to track and engage targets on the ground as well as in the air using optical means rather than radar. Very, very good for stealth. 비행 전 F-35A 테스트 파일럿들은 모두 시뮬레이터에서 장시간 훈련을 거치며 컴퓨터 통합 조종석에 적응한다. Some of the things that'll really blow you away, inside the cockpit, it's almost like having a Windows environment. The cockpit has an 8 by 20-inch panoramic cockpit display, all AMLCD just like your TV at home, touch screen.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은 대부분 실제 타깃의 영상을 선호한다. 이 때문에 F-35A에는 까다로운 스타워즈 전투기 조종사들을 만족시키는 헬멧이 비치돼 있다. 이른바 HMD로 알려진 헬멧 자체 디스플레이다. 바이저가 내려오고 조종사가 전방을 주시하면 2개의 전기 광학 렌즈가 바이저에 직접 영상을 쏘아준다. 타깃의 데이터가 말 그대로 얼굴 앞에 있는 것이다. No light, bad weather, he can see what others can't, which is very compelling if you're fighting in bad weather or at night. You can fight and see and the others cannot. F-35A는 과거 초음속기에서 시도됐던 첨단 기술들을 절묘하게 조합함으로써 현대 전투기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일례로 라이트닝2는 기존의 삼각익을 개조했다.
날개 가장자리가 초음속 비행 시 기수에서 발생하는 충격파의 영향권을 벗어남으로써 기동성이 한층 향상된 것이다. 1960년대 초음속 전투기에 꼬리 달린 삼각익을 처음 사용한 것은 소련이었다. 바로 미그 21이다. 베트남전에서도 꼬리 달린 삼각익으로 기동성을 향상시킨 미국인은 그보다 강력한 미국의 F4 팬텀2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덩치가 큰 팬텀은 유도탄 8기를 탑재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인은 2기에 그쳤다. 하지만 이 치명적인 러시아 전투기는 공중전에서 미제 팬텀기를 40대나 더 격추시켰다. 미국은 후에 라이트닝2로 집약될 첨단 기술을 실험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대형 터보팬 엔진이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는 전투기에 터보제트 엔진이 탑재됐다. 터보제트는 연료를 주입하여 압축 공기를 점화시킨다. 이 발화 작용으로 터빈의 추진력이 발생한다. 1964년에 공개된 F111 아드바크는 터보팬 엔진을 탑재한 최초의 전투기였다. 프로펠러와 비슷한 외장팬을 통합시킨 디자인은 제트 엔진을 우회하는 공기 흐름을 한층 원활하게 하여 힘과 연료의 효율을 높인다. F111의 터보팬 2개의 추진력은 22.7톤으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F100 슈퍼세이버의 3배에 이른다. F-35A는 이 엄청난 힘으로 하늘을 장악했고 첨단의 스텔스 기술 덕분에 적의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다. 첨단 스텔스 기술을 도입한 최초의 요격기는 1962년에 등장한 YF-12다. 이것은 SR-71 블랙버드 정찰기와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탄생된 기종이다. 레이더 신호를 흡수하고 반사하도록 설계된 날개가 적의 탐지 전파를 무력화시킨다. 라이트닝2는 적의 레이더에서 겨우 골프공 크기의 물체로 인식될 뿐이다. 하지만 스텔스 디자인이 라이트닝2의 유일한 강점은 아니다. 동시에 작고 가벼우며 민첩하다. 1976년 F-16 파이팅 팔콘에서 기체의 공기 역학적 측면이 고려된다. 작고 매끈한 디자인으로 무장한 팔콘은 공중전의 양상을 바꿔놓았다. 조종사들은 보다 민첩한 움직임으로 적과 미사일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다. 팔콘은 구지, 즉 중력 가속도의 9배를 견디는 최초의 전투기로 기록된다. 고도로 숙련된 조종사가 아니면 의식을 잃게 되는 시점이다. F-16 이전의 전투기들은 대부분 육지 등급이었다. 구주에서 90kg의 조종사는 800kg이 넘어가게 된다. The attributes of the F-16 were simply undeniable. And over a period of time, over 4,000 F-16s were built, and in fact, the type is still in production. 비교적 최근 2003년에 생산이 시작된 F-22 랩터는 라이트닝2로 계승될 마지막 기술을 선보였다. 랩터는 고도의 항공전자공학은 물론 기체와 무기, 여타 내장 시스템을 제어하는 복잡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조종사가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The combination of the F-22 and the F-35 together can tear down the walls of an opponent, open up the sky above them, and then make that opponent more vulnerable to conventional attacks. 미국의 미래형 전투기 F-35 라이트닝2는 70여 년의 시행착오 끝에 나온 성과물이다. 사실 F-35에는 세 종류가 있다. 3군에 모두 배치하기로 했던 터라 이 기종은 원래 통합 공격 전투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록히드 마틴사는 표준형 F-35A를 공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F-35B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 전투기로 해병대를 위해 설계됐고 최초 모델은
X-35B 프로토타입이다. X-35C는 해군을 위해 제작된 항공모함 출격용이다. We built 3 variants of this airplane, basically off the same airplane, kind of like the way car industry builds a family of SUVs and pickup trucks off the same chassis. 록히드 마틴사의 포트워스 생산기지는 F-35의 날개와 전면 동체 제작을 전담하고 있다. F-35B의 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직 리프트 팬이다. And the key to this 5th generation airplane is just above my head. And what this is the lift fan area. These are the vanes that direct the airflow. There's 19,000 pounds of thrust that will come out of this. 19,000 pounds in the rear. We have roll posts in the wing. They'll get about 1,900 pounds thrust each. And that allows this to come in for the vertical landing, also the short takeoff. It has doors on top that open up like an old 55 Chevy hood. The lift fan engages, so at 250 knots, the pilot comes in, engages the lift fan, opens the doors, the plane begins to slow down, transitions from airborne, wingborne flight to jetborne flight, and can almost, land like a helicopter. F-35의 제작에 참여한 국가는 미국을 위시하여 8개국에 이른다. 부품을 공유하는 F-35의 변종들은 제작과 운영 비용이 F-25 레터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F-35는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항공우주 방어 프로그램을 상징하지만 혹자는 이것이 인간이 탑승하는 마지막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I would propose to this program as we sit here today that the F-35 potentially represents the last manned fighter. If it's not the end of the road for the manned fighter, it's getting awfully darn close. F-35와 같은 최첨단 전투기는 적을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F-35 엔진 동력의 3배와 맞먹는 항공기에 폭탄 25톤을 탑재하는 것이다. 사우스 다코타에 위치한 엘스워스 공군기지. 28 폭격 항공단의 승무원들이 초음속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임무는 몬타나 남동부의 활주로 한 개와 건물 몇 채를 폭파하는 것. 명령을 받은 항공병들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 첨단 비행기는 전투기를 방불케 하는 폭격기다. 이름하여 B-1B 랜서. 병사들은 본이라 부른다. B-1B 폭격기의 전장은 44.5m, 전비 중량은 약 200톤, 최대 속력은 마하 1.2에 이른다. 네 개의 제너럴 일렉트릭 터보팬 엔진은 각각 13.6톤의 추진력을 자랑한다. B-1의 엔진 동력이 F-35 전투기 석대와 같다는 뜻이다. The B-1 is a great aircraft to fly. We have the speed and the capability to make hard turns, transition from high altitude to low altitude very quickly in a dive. We have the speed and the legs to really just kind of turn and burn. 임무 개시 후 1시간, 목표물이 공격 유효거리에 들어왔다. 기미 격실에서 공격 담당 장교가 신중하게 폭탄 투하를 준비하고 있다. 지상 목표물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정교한 레이더가 폭파 지점을 정확히 집어낸다. What we're looking at, you got a road running basically north-south. You got your runway here, and these bright returns right there are the buildings that we'll be striking today. Right here, it's telling me I got 56 seconds to release, and I got 3 2,000-pound weapons coming out on
coast. System safe, clear to maneuver. 몬태나 농장의 상공에서 실시된 이 훈련에서는 모의 폭탄이 사용됐다. 하지만 이 기계적이고 치명적인 과정이 실전에 사용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게 되면 B-1B는 전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폭탄이 탑재되는 곳은 세계의 커다란 투하실이다. 여기에는 GPS 데이터를 이용해 정확히 목표물을 파괴하는 스마트 폭탄과 유도 미사일도 포함된다. 중동에서는 이른바 제이담으로 알려진 유도탄이 자주 사용됐다. Standing behind me here is the 180-inch rotary launcher, which is carrying the 2,000-pound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and each bomber holds 3 per bay, which is a total of 24 GPS-guided munitions. B-1B 한 대가 2차 대전 때 사용됐던 B-17보다 무려 8배 많은 탑재량을 자랑한다. 또한 B-1B의 무기 보급관들은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폭탄을 조달할 수 있다. Can be almost like a Burger King. You know, I'll take a 500-pounder with an instantaneous fuse. Please give me a 2,000-pounder with a 25-millisecond fuse. And while you're at it, you know, can you send me a burger and fries? B-1B는 아직도 냉전 시대의 유물인 B-52 폭격기와 임무 수행을 함께한다. 둘 다 25톤 이상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하지만 닮은 점은 여기서 끝이다. I like to describe them like cars. Your B-52 is like your grandfather's pickup truck. It's old, it's reliable, and it carries just about anything you can imagine to carry. The B-1 is the muscle car of the bomber force. It has power, it has speed, and it has a huge payload capability. B-1B의 역사는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군은 낡은 B-52를 핵무기를 싣고 소련 영공에 신속히 침투할 수 있는 초음속 폭격기로 대체하려 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도 전쟁 억지력이 충분하다고 믿었던 정치가들은 B-1A 폭격기 계획이 터무니없는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했다. So the Air Force basically found itself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trying to sell this new heavy bomber, and I might mention very expensive heavy bomber, to Congress. But over a period of time they did succeed. B-1A 폭격기 프로토타입은 마하 2.2까지 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음속의 2배로도 기계적 결함과 비용 초과의 문제를 넘어설 순 없었다. And so the Carter administration, looking around to make cuts, they decided to cut back on the B-1A. And so the B-1A went away. Now, what people recognize is that the B-1A was really too good to go away. 1981년 로널드 레이건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군의 전력 강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B-1 프로그램은 이렇게 부활한다. B-1B로 이름을 바꾼 이 폭격기는 B-61 핵폭탄 24기를 탑재하고 히로시마 원폭의 5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운항을 시작한 B-1B는 갑자기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된다. Well, as time has passed, and of course the Soviet threat has collapsed, you know, effectively the Air Force was faced with the dilemma, what do we do with the B-1 bomber? 미국에서 장거리 핵폭격기의 필요성이 사라지자 1990년대 말 공군은 B-1B를 재래식 무기 수송용으로 개조한다. 지난 10년 동안 개량형 B-1B는 미 폭격기단의 주력 기종으로 자리매김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6년, 또 이후 이라크에서 B-1B는 2,200회 이상의 출격을 기록하며 7,400기가 넘는 폭탄을 투하했다. B-52와 B-2 스텔스 폭격기도 넘보지 못한 기록이다.
하지만 B-1B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민첩함일 것이다. 때로는 폭탄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상의 적에게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고도 60m의 초음속 저공 비행은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한다. B-1B 엔진의 굉음은 인간이 듣기엔 재래식 대형 폭탄의 폭발음과 유사하다. 이 위험한 비행을 가능케 하는 것은 자동 항법 장치다. TF로 알려진 지형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 덕분이다. TF가 작동하면 비행기 레이더가 전방 16km까지 탐지하여 지형 지도를 작성한다. 기체는 이 지도를 이용해 별도의 수동 조작 없이도 지표를 따라 비행을 계속한다. 경우에 따라 이 저공 비행 능력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Well, the show of force is really just to say we're here, and a lot of times you can disperse the enemy or scare them into hiding and run them off before we have to use any kinetic tools like a weapon. Collateral damage is very, very important to us, and we minimize that to the maximum extent. 그것이 위력 시위든 전술적 폭격이든 B-1B는 폭격기 성능의 극한에 도전하고 있다. Its capabilities make it extreme, the power makes it extreme, its flexibility makes it extreme. And if I were an enemy of the United States, the last thing I'd want to see is a B-1 coming at me. 폭탄을 탑재하거나 초음속으로 날 수는 없지만 조그만 카메라 렌즈 하나로 거대한 폭발에 버금가는 대혼란을 야기하는 또 다른 등급의 첨단 비행기가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병들은 적진을 정찰할 때 확보 가능한 시야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등급의 첨단 비행기 덕분에 보병들도 하늘의 눈을 통해 숨은 적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이것은 배트캠이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초소형 비행체다. 내장 카메라가 새처럼 반경 14km 내의 모든 물체를 관측한다. 탄소섬유 동체는 대단히 가볍고 몇 초 만에 조립과 이륙이 가능하다. 배트캠의 중량은 겨우 360g, 전폭은 50cm, 최대 시속은 약 82km다. 노트북 컴퓨터로 비행체를 통제하고 실시간 영상을 전송받는다. 비행체는 통제자의 원격 조정을 받거나 미리 입력된 좌표 정보에 따라 자동 비행한다. It's a saying in the military, if you can't see it, you can't control it. And military operations is about controlling areas for the most effective type of results. 소형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보다 작고 성능 좋은 차세대 무인 비행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One of the primary challenges was to be able to find cameras that were small enough to be placed on the vehicle. So they had to be very small, plus they had to be very light. Our vehicles weigh on the order of grams, not in terms of pounds. 군 협력기관인 응용과학협회는 배트캠을 보다 발전된 형태의 초소형 비행체로 발전시켰다. We call this the Nighthawk. This aircraft is an improvement from our other aircraft. It has longer flight duration capability. It has an improved GPS. The update rate is higher, more sensitive. 항속거리와 카메라 해상도의 개선과 함께 나이트호크에는 열감지 카메라까지 장착됐다.
카메라는 사람과 차량 엔진의 열 신호를 감지할 수 있었지만 추가된 무게 때문에 초경량 기체가 필요해졌다. The structural shell of the Nighthawk is made from carbon fiber epoxy. The fuselage, for instance, is made from a single piece, which makes it very rigid and durable. We have a tail that is assembled on the aircraft, and it has built-in hinges for the control surfaces. And really the enabling technology is the wing. The wing is also carbon fiber. It has ripstop nylon to enable it to be very flexible so it can roll up and store. 계속되는 군사작전 속에서 미국은 수많은 첨단 경량 비행체를 출격시켰다. 공군의 와스프, 해군의 사이버버그, 미 육군과 해병대의 전천후 모형기 레이븐이 그것이다.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지속적으로 조류를 관찰하고 있다. We call this biomimetic or bio-inspired systems. And one can look at an eagle, one can look at a conventional bird, one can look at a bat.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과학자들은 맹금류의 카메라를 장착해 비행 시의 정교한 날개짓을 연구하고 있다. 애리조나 대학의 연구원들이 개발한 프로토타입은 퍼덕이는 날개짓을 나노스피어라 불리는 특수 섬유로 옮겨놓았다. 이 오니소프트의 무게는 불과 9.4g. 마일라 조직의 날개폭은 12cm. 최대 비행 시간은 3분이다. 과학자들은 바람이 변덕스러운 시가지에 새처럼 나는 비행체를 띄울 꿈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굳이 날개짓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일견에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제국군의 드로이드 같지만 이 허니 열사의 비행체는 진정한 의미의 무인 정찰기다. 최대 비행고도 3,200m. 팬 추진력으로 정지 비행이 가능해 고정익 비행체보다 안정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유일한 한계는 1kg에 불과한 연료 공급으로 비행거리가 9km 남짓이다. 라이트 머신사도 시가지 정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대로 회전하는 한 쌍의 회전 날개를 이용해 정지 비행을 하는 이 정찰기는 그 이름 또한 보이어다. This animation shows that the Voyager system can fly forward of the other troops, provide the reconnaissance in an urban environment in order that they can detect potential threats and potential targets and relay that information back to the convoy before it enters the city. 초소형 비행체는 아군이 신속하게 적의 기선을 제압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이들의 역할이 정찰기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Potentially in the future, we can even use these as a system to attack targets. 배트캠처럼 작거나 B-1 폭격기처럼 큰 것만이 첨단 항공기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제 활주로를 폐물로 만드는 항공기들을 살펴보자. 수백만에 이르는 미국 운전자들의 매일 아침 출근길 모습은 바로 이렇다. 이런 교통지역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항공 전문가들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출근길의 모습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하늘을 나는 이 자동차들은 PAV, 즉 개인 항공기다. 이들이 하늘을 뒤덮는 날이 올 수 있을까? Personal air vehicle is really just what it says, personal air vehicle. So you are in control of where you go, and it's designed to be super simple, very reliable, so that grandmom and granddaddy will feel comfortable about getting in an airplane and flying 50 miles or 100 miles to go see their grandchildren, you know, about like they would feel like getting in a car and driving across town. 오늘날 개인 비행의 키워드는 수직 이착륙이다. 물론 활주로는 필요가 없어진다. 텍사스 위치타 폴스의 카터 항공에서 그 꿈이 무르익고 있다. 최초의 수직 이착륙 PAV 덕분이다. 카터콥터의 견본이 최초로 소개된 것은 1998년이었다.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장점을 조합한 기종이었다. 이착륙에는 회전 날개를 이용하고 고속 비행은 고정익이 담당한다. 카터콥터의 좌우 날개폭은 9.7m, 회전 날개는 13.7m, 최대 시속은 278km다. We think this aircraft that we've got with the rotor on top, which is always spinning, really acts like a parachute. So even if you lose an engine, even if you're 10 feet off the ground or 50 feet or whatever, you've got a built-in parachute that's going to bring you down and land safely and softly. 카터콥터는 저속 회전 날개 복합 디자인이다. 커다란 합금 회전 날개는 끝이 상대적으로 무겁고 기울기는 조종사가 제어한다. 이륙 시 날개가 고속으로 회전하고 조종사는 기울기를 높인다. 회전 날개의 관성에 의해 동체가 이륙한다. 고정익 비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 프로펠러가 작동하고 회전 날개는 바람의 힘으로 저속 회전을 계속하며 동체에 가해지는 저항을 줄인다. 비행 애호가들은 오랫동안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꿈꿔왔다. 1945년 로버트 풀턴 주니어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최초의 항공기 에어 피비언의 시험 비행에 성공한다.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였다. 도로에서는 최고 시속 88km, 하늘에서는 177km까지 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날개 달린 자동차는 1949년 몰튼 테일러가 제작한 에어로카였다. 테일러가 만든 마지막 세 번째 기종은 시속 217km까지 비행이 가능했다. 제이 카터는 이미 포플레이스로 알려진 4인승 버전 모델 제작에 착수했다. 튼튼한 초경량 몸체가 성공의 관건이다. This is the fuselage for our four-place personal air vehicle. It's actually made in two parts that come apart. I'll show you here how we pull this apart. The aircraft itself is actually completed. The inside of the fuselage is actually this part right here, inside of the mold. And it's actually made in a composite construction, and it's basically a layer of honeycomb with one layer of carbon on either side of it, and makes for an extremely strong, lightweight structure. In fact, this is what the honeycomb looks like. It's just paper honeycomb impregnated with resin. This is what the carbon fiber looks like. It's only 0.010 of an inch thick, just a little bit thicker than your hair. Once you impregnate that with resin and bond it on, now you've got a structure where this right here is lighter than aluminum and stronger than steel. Extremely efficient way to build an aircraft. 하지만 카터의 저속 회전 날개 디자인이 항공기 수직 이착륙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2005년 미 해병대는 병력을 작전 지역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V-22 오스프리의 운항을 시작했다. 오스프리의 틸트 회전 날개는 이륙 시 헬리콥터처럼 수직 방향 양력을 만들어내고 비행 시에는 기존의 프로펠러기와 같이 회전 날개를 수평으로 전환하여 터보 프로펠러 역할을 수행한다. 텍사스 알링턴의 벨 헬리콥터가 개발한 벨 오거스타 609는
세계 최초의 민간용 틸트 로터다. BA-609의 전장은 10.3m, 회전 날개 길이는 18.2m, 최대 비행 시속은 508km다. It's a unique aircraft. It's the only commercially developed aircraft that can take off and land vertically and fly up to 25,000 feet, more than 300 miles an hour in pressurized comfort, land 700 miles away vertically again. So it really is a new way to fly. And you have a power lever here and you have a center stick. And just like in a helicopter with a collective, you pull up on this power lever and the aircraft will just come straight up in the air. The immediate thing you feel is acceleration. It actually kicks you back in your seat a little bit. And you start accelerating, start climbing out at a rather dramatic rate, I might add. BA-609의 목표는 헬리콥터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다. 9명의 승객을 수용하는 호화객실은 통근자들의 꿈이 아닐 수 없다. 석 대의 비행 컴퓨터가 탑재된 BA-609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에 역점을 둔 디자인이다. 빈틈없이 정확한 항법 장치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에게 시뮬레이션 훈련은 필수 과정이다. 하지만 헬리콥터 조종사와 비행기 파일럿 중 과연 누가 더 609의 기장 자리에 적합할까? If you're a helicopter pilot, it flies just like any other helicopter when you pick it up to a hover. And as an airplane pilot, when you turn it into an airplane, you'd be very comfortable and right at home as an airplane. 머지않은 장래에는 609 틸트 로터를 비롯한 개인 항공기들이 여행자들에게 커다란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첨단 비행기가 화마와 싸우느라 분주하다. 이 개조된 전보제트기는 소방항공기의 제왕이다. (2006년) 한 해 미국에서만 9만 6천여 건의 화재로 400억 제곱미터의 땅이 불탔고 진화 작업에 150억 달러의 거금이 투입됐다.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제대로 된 소방차가 시급한 시점이다. 캘리포니아 빅터빌, 텐탱커 화물수송기란 이름으로 개조된 DC-10 여객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방 비행기의 위용을 드러낸다. 텐탱커의 전비 중량은 181톤, 전장 45.7m, 최대 시속은 740km다. We're looking at the tank system, external, 3 tanks that carry a lot of fluid, 12,000 gallons, aerodynamic tank on each end. The technology was bought from Erickson Air Crane, comes out through a computer-controlled door down at the bottom. Gives you the flow rate you want so that you get the coverage level you need on the ground. As you can see, they're hitched to the airplane with some very heavy structure. The airplane itself had to be modified so that that structure could bolt into a load-carrying area of the airplane. The airplane was designed to have most of the weight inside. We've transferred a lot of the weight outside. 탱크는 물이나 방화제로 채워진다. 방화제는 단순히 물과 질소를 혼합한 것으로 증발이 더디어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다. 갤런당 410km의 고밀도 액체인 탓에 12,000갤런을 가득 채우면 중량이 자그마치 60톤에 이른다. 이 무거운 화물을 띄우려면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하다. We've got 3 engines, each of which developed 40-some thousand pounds of thrust. And at the weights we're flying, in this case under 400,000 pounds,
you get a very favorable thrust-to-weight ratio, even with a full load of retardant, which exceeds 100,000 pounds. 텐 탱커는 최신의 헤비급 장비다. 하지만 지난 50년 동안에도 다양한 소방 비행기들이 등장했었다. 1940년대 말 소방 비행기로 변신한 2차 대전 당시의 폭격기와 수송기들이 그 좋은 예다. 1960년대에 이르자 화재 진압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항공기들이 등장한다. 호수나 저수지에서 신속하게 물을 퍼나르는 헬리콥터가 산불 진화에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의 텐 탱커는 소방관들이 탐내는 거포 타자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DC-10은 10분 안에 탱크를 채우고 이륙할 수 있다. 현장에 도착한 DC-10은 진화 작업이 시작될 통제선을 설정한다. The air tanker itself doesn't put out fires. There's not an air tanker around that will, especially on large fires. But what this does is it allows them to work very closely to the line. They can build line, they can reinforce it. 조종사는 비행기의 고도와 탱크 해치를 조정해 투하되는 방아제의 밀도를 조절할 수 있다. 76m 상공에서 12,000갤런을 투하하면 폭 15m, 길이 1.2km가량의 길이 만들어진다. 밀도와 농도를 높이기 위해 투하량을 늘리는 만큼 그 길이는 줄어든다. We can do it in a matter of minutes, in seconds that it would take us hours to do with other aircraft. DC-10은 지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첨단 항공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에도 첨단 비행기를 향한 과학혁명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하늘을 나는 소방차든 전투기든 폭격기든 초소형 정찰기든 아니면 통근 비행기든 하늘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첨단 항공기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지상과 창공의 경계를 허물어 갈 것이다.